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윤태희 전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왜 이렇게 바쁩니까? 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120세 살려고 그냥 테니스도 열심히 치고 예. 자기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테니스가 일상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퇴임한 지가 7년 됐고, 예, 오래됐습니다. 또 교수 생활도 작년에 또 끝냈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다 그런 얘기네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병원 뭡니까 코디네이터? 예, 제가 그 시험을 봤다고 대전에 그러는데 가면은 합격했어요? 예, 코디네이터 합격을 해서 예. 예, 대전에 가면 둔산 엔도내과라고 예. 거기에서 코디네이과라는데 예, 당뇨라든가 고혈압, 네. 고지혈증, 갑상선과 같은 이런 성인병에 관심이 있고 또 우려되시는 분은 예, 찾아보시면 잘 보살펴드리도록 이렇게 예, 안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시험이 어렵지 않았어요? 예, 저는 객관식 시험 보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 생활할 때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최고 위까지 올라갔는데 장관은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오늘은 통장의 위치와 역할, 도대체 통장의 바람직한 역할이 뭐냐 이런 걸 한번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예,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사실 저한테 이 통장 교육에 대해서 요청이 와서 제가 최근에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통장 얘기를 좀 한다 그래서 쭉 좀 찾아보니까 통장에 대한 얘기가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통장 교육하는 분들이 이렇게 커뮤니티 디자이너가 되자. 그러니까 통장들이 월급이 3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커뮤니티 디자이너가 되자 이래서 여러 이제 매체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통장 교육을 직접 맡기로 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글쎄 제 예. 스스로 인원 요청을 받을 때 자격이 되는가부터 확인해야 되겠는데. 예, 통장에 예, 제가 교육할 수 있는 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부터 제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예, 제의 그 자랑 같지면은 제가 전국 최연소 동장도 해봤고. 그래요? 또, 예, 제가 그때 예, 최연소 동장을 했습니다. 36살 때. 그래요?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지방행정에서 그 국장이라든가 예. 또는 각 부서를 근무를 하면서 예, 마지막은 제가 대덕구에서 부청장으로 끝냈습니다만은 네. 이런 지방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정 또 네. 이런 예, 연관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네. 또 제가 20년 전에 석사학위의 논문을 썼는데 네. 이 공동체하고 이 동행정 활성화 방안, 통장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논문을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석사학위 때 그 논문 제목이 뭡니까? 예, 지역 공동체 예. 형성을 통한 예, 동행정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논문 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동행정 활성화 방안. 예, 그렇습니다. 동행정. 예. 자, 우리가 이제 통장이 하는 일 이제 조금 이따 물어볼 텐데 지금 우리가 흔히 동사무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또 그 후에 주민센터 이랬다가 요즘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같은 동사무소인데 예. 이름이 사실 이 동이라는 것이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만들어진 건데 네. 도시화가 되면서 네. 예, 1930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동해 이런 명칭을 갖다가 동해. 예. 우리는 통상 모든 분들은 동사무소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죠. 있죠.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다가니 예, 최근은 동행정복지센터, 행정과 복지를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동안 이런 우리 행정의 변천과 함께 또 우리 주변 여건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 규모를 보면 금년도 예를 들어 600조가 넘는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국방과 이 교육, 복지가 대부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렇죠. 금년도에 그 복지 예산이 약 50조 정도. 그렇게 많이 생겼. 그런데 복지 예산 쪽이 한 220억 정도, 220조 정도. 그러니까 한 4배 정도로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러한 변화된 여건에 맞게 지금 우리 이런 일선 행정, 그러니까 동행정도 이 복지가 플러스 되는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까지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복지 예산이 갑자기 증가한 때가 있었거든요. 예. 2014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바로 그
2014년도에 네. 그 송파구에 그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줬던 건데 네. 사실상 우리가 그 사회 보장이라고 하면은 이런 공공 보조에 의한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생활 기초생활 보장 수권자였었죠. 네. 그런 혜택을 이제 정부가 이제 추진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해도 1년에 이 복지 예산이 약 50조 이상 많이 늘어나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세모녀 자살이라는 이런 비극적 사건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느냐. 네. 그게 우리 사회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사점을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만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직접 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네. 그런 송파구의 세모녀 자살 사건 같은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냐 한 것이 바로 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가난은 나라님도 임금도 막지를 못한다고 예. 했듯이 이런 부분을 바로 이런 동행정이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맡아서 갈 적이 우리가 이런 그 2014년도 네. 서울 송파구의 세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이런 비극은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 송파구 세모녀 딸 둘과 어머니가 이렇게 생계를 했는데 딸은 이런 질병이 있어서 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어머니가 실직을 하면서 그 둘째 딸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가지고 있던 돈 70만 원을 가지고 이 돈을 내 가지고 일부는 이렇게 밀린 집세로 또 일부는 공과금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셋의 장례비를 써달라는 이런 충격적인 유서를 남기고 이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런 아픈 사연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의 이런 동행정 복지센터까지 오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2023년도에 와서 잘 살게 됐지만 지금도 가난 때문에 허덕이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할 때 정말 복지 분야 예산은 많이 증가했지만 정말 제대로 쓰여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통장의 역할도 바로 이런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또는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 통장님도 그렇고 또 아파트 관리소도 그렇고 학교에 정상적으로 나와야 될 아이인데 학교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왜 안 나왔는지,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가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그 동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한테 통보를 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리고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통장님들이 직접 나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여건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통장이라 그러면 우리 이제 이제 행정 전체로 본다 그러면 자, 중앙이 있잖아요. 그죠? 시군구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통장 반장, 이장까지 내려오나요? 그렇죠. 그럼 통장이 가장 말단 행정 구성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 행정 체계를 보면은 중앙정부가 있고 지금은 18부 18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시군구 그리고 이제 읍면 동단위 다음에 이제 동단위 이제 통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런 그 동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면은 이런 정부의 시책, 정책이 통장을 통해서 말단을 통해서 일선 우리 주민들한테 이 시민들한테 연결이 되는 건 그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오프라인 시대에 이렇게 와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막스 베버라고 아시죠? 우리 관료제를 주창했던 막스 베버. 그 관료자가 지금 1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막스 베버가 죽은 지도 한 100년 거의 150년 됐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피라미드식에 의한 예를 들면 제일 위에 뭐 시장이 있고 장관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부시장 또 국장, 과장 이렇게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지금도 맞느냐.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이 교수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교수였다면은 네. 지금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냐.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지식이 많고 똑똑한 거는 이 핸드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예. 하다가니 어떤 그냥 핸드폰이 아니고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을 딱 검색해가지고 교수님 강의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예. 그와 같이 모든 정보, 모든 지식이 바로 이 스마트폰에 입력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모바일을 활용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 특히 젊은 세대들은 뭐 모바일이 아니면은 뭐 움직임 자체도 없으니까 예, 텔레비 뉴스도 요즘은 TV를 안 봐요. 그래서 온라인 시대, 예, 온라인 시대로 그냥 유튜브로 많이 보죠. 예. 자, 근데 오늘 이제 통장의 그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 또 윤태희 교수님이 또 교육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직 교육은 아직 안 했잖아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인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저 수원에서 저렇게 발표한 저번보다 훨씬 좀 멋있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를 봤더니 통장하니까 금융기관, 저금 통장이 검색이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선 중요성을 가지고 전국의 통장님, 이장님들이 한 9만 3천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많네요. 그런데도 이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중요성, 그분들의 역할, 이 필요성만큼 부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광주를 보니까 한 531명을 모아놓고 이게 통장 교육을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 제가 아는 분이 그 강의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는 단순 강의가 아닙니다. 막 가수도 와서 노래도 부르고 이벤트야, 이벤트. 통장 교육하는데 이제 거기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몇 명 정도 받습니까, 교육? 글쎄, 뭐 제가 약 한 개 구청이 한 근 800여 명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예, 그분들한테 저는 강의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재미가 나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면은 또 끝나고 보면은 뭔가 남는 그리고 필요한 시사점을 주는 이런 강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학교 학생들한테 항상 했던 것이 기억나는 게 조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조는 학생이 문제냐 강의하는 교수가 문제냐 이런 교수가 문제죠. 당연히. 저는 교수가 문제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많이 이렇게 학생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바로 이런 변화된 이런 시대 상황 여건에 맞게 지금의 우리 시대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21세기 이를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행정이라는 것은 자, 주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제목들 보니까 뭐 통장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그런 것 같으네. 통장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유튜브 보니까 이 통장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그 대담하는 것도 나오는 것도 있던데 그렇게 일선 현장에서 소박한 일을 갖지면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상 시민들의 일상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겪는 이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려운 계층 또 행정복지의 사각지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이분들에게 삶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붙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복지사회 또 잘 사는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하는 거 보니까 통장 교육을 잘 할 걸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장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통장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윤태희 교수님하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육 잘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